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토지를 상속받을 때 절세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념부터 그 다음에 전략 노하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상속세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의 시가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의 재테크에서 부동산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언론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80% 이상이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당연히 그 금액, 대부분의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인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셔야 상당 부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상속세를 진행할 때도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현금 자산이나 나머지 자산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좀 과하게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핵심은 뭘까요? 그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부동산의 이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한 금액을 신고서에 어떻게 이제 넣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면 그 시가평가의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시가의 정의입니다. 시가를 알아야겠죠. 어떤 표현이 세법상 시가일 것인가. 세법상에서 따지는 시가가 뭐냐면 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그래서 대부분 매매가액, 그 다음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격,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당연히 매매가액에 포함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그 돌아가신 날이죠. 망일로부터 딱 기준점이 잡히고, 증여일은 증여의 완료 시점, 그 등기가 완료되는 날, 그 시점을 증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6개월, 그 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전은 6개월이고 후는 3개월이에요. 개정이 돼서 이 기점이 다르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이 이내의 기간에 매매가액, 유사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이 시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하는 건 지금 토지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다만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세대단지가 아주 크다라고 한다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랑 같은 평형수의 유사매매가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렸다라고 하면 그 가액이 금방 확인이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 아무리 그 토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인접했느냐, 맹지이냐, 이런 각종의 요소 때문에 나의 토지와 유사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기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법정 결정 기한은 뭐냐면 신고 기간, 신고를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전후 6개월에 신고하잖아요. 신고기간 이후 상속세는 9개월, 그 다음에 증여세는 6개월 이내까지의 기간 중에서 매매 등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세관청과 우리 이제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토지를 제가 지금 취득을 했어요. 10억에. 그리고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상속이 1년 후에 일어났다 라고 한다 그러면 6개월은 벗어나지만 이걸 6개월을 벗어났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하지만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을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참고적으로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매매가액하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주택의 많은 형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감정가액이 이제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평균액으로 가치를 매기게 되어 있죠. 평균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이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이 단일 평가를 할 때는 한 가지의 평가, 감정평가 금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죠.
그다음에 수용가액은 당연히 감정평가의 기준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순위로 시가가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설정된 재산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시가 평가액하고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그 채권액 중에 큰 금액으로 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1순위의 기준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순위에 시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2순위로 보충적 평가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준시가. 토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은 이제 국세청이 고시하는 일정한 계산요법에 따라서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가 다 되죠.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많이 놓치세요. 임대료 환산가액인데 이게 상가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신다 그러면 좀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상가는 기준시가를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밖에 안 나왔지만 임대료 환산을 했는데 5억이나 뭐 8억 이렇게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1년간의 임대료 12% 오타가 좀 있었네요. 예, 12% 나누고 플러스 임대보증금을 더하는 거죠. 즉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월세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고 플러스 임대 보증금을 더한다라고 많이들 계산을 금방 하시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과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 중에 큰 금액으로 결국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1, 2, 3으로 나눠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배운 이 시가평가를 활용해서 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